저는 올해로 43이 된 김지영입니다. 저는 5년 전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을 매일 밤 후회하고 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이혼 후의 삶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 속에 찾아온 것은 끝없는 고독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의 진솔한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전 남편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우연히 같은 취업 스터디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는 공대생이었고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터디원으로만 알고 지냈지만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모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 그는 IT 회사에 입사했죠. 취업과 함께 더 진지한 만남으로 발전했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화창한 봄날에 치러졌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날의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죠. 신혼 초기의 생활은 달콤했습니다. 작은 전세 아파트였지만 우리만의 공간을 꾸미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죠. 아이의 탄생은 우리 부부에게 더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 천사 같은 미소.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낮 없는 육아와 가사, 직장 생활의 병행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출산 휴가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더욱 고단했습니다. 남편은 나름대로 육아를 도왔지만 주된 책임은 여전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퇴근 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재우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죠. 두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은 더 큰 책임감을 의미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기 시작했고, 저는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화의 시간은 줄어들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와. 미안해,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항상 그렇게 말했고 저는 하루 종일 아이들 보고 집안일하고 일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대화가 점점 더 자주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힘든 점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7년 차쯤 남편의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는 더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더 많은 책임과 업무 시간을 요구받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야 했고 해외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그 시기에 저도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각자의 학원과 활동으로 바빠졌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혼 8년 차,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멀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었고 있다 해도 아이들 이야기나 일상적인 대화뿐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은 거의 사라졌고 부부로서의 친밀감도 잃어갔습니다. 그 즈음 저는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어렸지만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저에게 잊고 있던 설렘과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결혼 9년 차,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하다고 느꼈고 그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내가 더 노력할게. 가족 상담도 받고.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제게는 더 중요했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남편과의 관계는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고 남편은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결국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적응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특히 큰 아이는 이혼 후 심하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성적이 떨어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심지어 저와의 대화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해서 우리 가족이 망가진 거잖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에 자주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선생님께서는 심리 상담을 권유하셨고 결국 두 아이 모두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성격의 차이와 생활 방식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이들과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갑자기 두 아이의 아빠 역할을 맡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2년째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 방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컸습니다. 남편이 주는 양육비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밤에 홀로 남겨질 때면 문득 전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혼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이혼 후 3년째, 아이들은 점점 아빠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아빠를 만나고 오면 그 다음 날은 항상 우울해했습니다. 특히 큰 아이는 종종 우리 다시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약속된 날에 항상 시간을 지켜 아이들을 데리러 왔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와의 대화도 아이들을 위해 항상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이혼까지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혼 후 4년째, 우연히 전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행사가 끝난 후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 응, 그럭저럭. 너는?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점차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그가 아이들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 문제로 종종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의 일정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우리의 대화 주제도 넓어졌습니다.
이혼 후 5년째인 지금 저는 매일 밤 후회합니다. 충동적인 결정으로 가족을 깨뜨린 것,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그리고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을 문제들을 포기한 것. 전 남편은 아직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 따르면 아빠는 여전히 우리 가족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면 항상 아빠도 함께 오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사실, 저도 점점 더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혼 당시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의 좋은 점들, 가족을 위한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던 그의 넓은 마음. 얼마 전 용기를 내어 전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가 아닌 우리 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만남에 응해주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분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후회와 미안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내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 노력했는지. 그때는 미처 보지 못했어.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많이 반성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더 신경 써주지 못한 것. 미안해. 그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됐던 문제들, 서로에 대한 오해와 기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천히 다시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재결합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상담을 받으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무척 기뻐합니다. 이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 후의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유를 얻는 대신 잃는 것들, 특히 가족의 행복과 안정감은 돈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함께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지. 가족 상담이나 부부 치료를 통해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이혼이 후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혼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중독 문제, 지속적인 외도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랑이 식었다거나 더 이상 감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기 전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초기의 열정적인 사랑은 점차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랑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것이 사랑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불행한 가정 환경보다는 평화로운 이혼 후의 삶이 나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가족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결혼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느냐입니다. 이혼 후의 후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때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이혼 후 후회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 중 약 30%가 이혼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특히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혼한 경우 그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이혼 후의 현실은 대부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아의 부담, 사회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정서적인 외로움까지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건강, 미래 등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때로 새로운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후 재결합을 고려하는 경우 과거의 문제를 솔직하게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상담이나 가족 치료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이든 재결합이든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결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지금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결합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 이혼의 주된 원인 제공자였기 때문에 더 많은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가 나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놀라운 인내심과 포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부 상담사를 찾아갔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방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 표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이 완화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디지털 프리 시간을 만들어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활동을 계획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부부만의 데이트를 합니다. 아이들도 우리의 변화를 느끼는지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특히 큰 아이는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있지만 예전과 달리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혼 기간 동안 생긴 상처들, 서로에 대한 불신의 잔재,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처받고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큰 무게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의 이 말이 저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재결합 6개월째, 우리는 다시 같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기뻐했고 집안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종종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순간도 있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순간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혼 후에 힘든 시간을 겪으며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작은 배려와 관심도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준비할게. 아이들 숙제 봐줘서 고마워. 이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진심 어린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재결합 1년째, 우리는 새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축가를 불러주었고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하여 조용히 축하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서약을 했습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리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성장했습니다. 이혼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여러분 중에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아니면 함께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이혼 후의 삶이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될지, 그리고 이미 이혼을 하셨다면 후회하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재결합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길에 함께할 사람은 누구인지.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동시에 모든 실수에는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때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저와 전 남편, 아니 이제는 다시 제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이제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혼 후의 후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